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최근 19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33회 1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네, 취소해야 되는 사유. 저는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정답은 4번이죠.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이중사무소,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나머지는 절대적 취소 사유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회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이중등록, 이중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우리 암기 프린터는 16번에 있습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등록 취소해야 되죠.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행정처분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격 정지할 수 있는 것 저는 이중, 금인, 확인서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개별기준 6개월,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사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정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네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우리 암기 프린터는 8번에 있습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했죠. 해부, 결의, 소양 없이가 아니고 제가 자꾸 말이 지금 잘못 나왔는데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부운정 1회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공개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부운정 1회, 부운정 1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운정 1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 위반만 한 경우, 정보를 거짓 공개한 경우,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3년 이하 입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3년 이하 입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닌 것. 답은 2번이네요. 법정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입진액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이하 입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 관직, 쌍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죠.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여부를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입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분양 관련 증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주택상한사채, 철거민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거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면 3년에 3천만 원,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전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왕따시키는 경우죠.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왕따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입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된다. 2번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100분의 20이 틀렸네요.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 100분의 20이 X가 되겠습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협회 총수입액 하면 X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이죠.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이고 책임준비금은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 예탁 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죠.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 그래서 2번이 어쨌든 틀렸습니다. 2번.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급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책임준비금이라는 건 갑자기 우리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보험금 청구 들어오면 주기 위해서 적립해야 되는 게 책임준비금입니다. 그래서 지급여력 비율 100분의 100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 약 1,00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부동산이 1,100억, 현금이 약 1,000억입니다. 그 현금이나 부동산 보유액이나 똑같죠.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